대기업 비상사태라 세상에 이런 일까지. 이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겁니다. 주 6일째 근무하는 거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가 또 토요 사장단 회의를 부활시킨 데 이어서 SK 이노베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 계열사에서는요 임원들 토요일 출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게 이미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SK도 동참, 완전히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야, 이거를 보니까 사실은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스코 보세요. 포스코. 임원 격주 4일째 이렇게 일을 하다가 포스코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주 5일째로 전환시켰습니다. 삼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2회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근무라는 건 삼양사는 중견기업이잖아요. 중견기업까지도 지금 임원들을 출근을 시켜서 위기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뜻이니까 와, 이거 되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사실 말입니다. 최저임금하고요 주 52시간 근로제는 기업에 치명타를 안기고 있거든요. 왜 치명타가 되느냐. 지금 기업들의 어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지금 대기업들 삼성전자 해외 법인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 SK온 해외 희망퇴직 받고 있고요. 무급휴직 시행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파주와 구미 사업장 근로자 1,4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요. 카카오 VX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NC소프트, 신세계그룹, 기아까지 들어있어요. 기아 뭐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55세 이상 일반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저성과자 50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 희망퇴직하고 있고요. KT 신설자회사를 만들어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 퇴직 경력은 규모 6배 상향시켰습니다. 지금 대기업들까지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은 나빠졌고요. 또 비용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제품을 팔기가 부담스러워졌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2016년 6,030원이 2024년 올해 9,860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문재인 정부 기간 5년간 41.6% 아마 이 세상에 전무 후무한 숫자일 거예요. 41.6%를 올린 거는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역사가 계속 기록을 할 거예요. 나라 망친 문재인 정부 하면서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쓸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은 충격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더 충격은요. 최저임금을 올린 것보다 주 52시간제예요. 주 52시간제는요. 아니 68시간을 갑자기 말입니다. 갑자기 16시간을 날렸어요. 주 16시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강제야 강제.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위반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미쳤죠. 주 68시간제가 주 52시간제로 확 바뀌면서 대한민국은 꼬꾸라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꼬꾸라지면 그게 이상하죠. 안 꼬꾸라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68시간 일할 때 생산성이 높습니까? 52시간 일할 때 생산성이 높습니까? 뭐 단순하게 보더라도 68시간 일할 때 생산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한 주에 16시간이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으니
뭐 이것은 나라 망하자 이런 말과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선 못해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을 누가 가더라도 장관직을 누릴 뿐 이게 개선에 대한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심지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지금 주 52시간제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당연히 나와서 근로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느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52시간보다 68시간 일해서 시간의 수당을 더 많이 받겠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요. 68시간대 받던 월급하고 지금 52시간째 받던 월급은 차이가 나겠죠. 나머지 차이가 나는 건 어디서 가서 해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옮겨서 월급을 많이 받는 곳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알바를 하는 거예요. 저녁 알바. 저녁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봐도 대한민국은 기본이 주 40시간인데 월 52시간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연으로 따지면 440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도가 없어요. 미국은. 얼마를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연장 근로를. 그리고 일본도 주 40시간에다가 월 100시간, 연 720시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본 경제가 침몰하고 있죠. 우리 경제는요. 지금 일본 경제보다 더 심각하죠. 연장 근로 한도가. 우리 경제도 침몰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진짜 죄송하긴 한데 결국은 침몰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끝장난다. 저는 그 말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 52시간제 풀어달라고 했더니 이거 어떻게 개선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말입니다. 적반하장이에요. 장관 시켰더니 어떻게 하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시키겠다 해요. 이러니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그러니까 4인 기준이에요. 4인 기준 이상 하면 자영업자 여기 다 포함되거든요. 안 그래도 자영업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 적용을 하고 연장 휴일 야간 수당도 주고 부당해고 못하게 막고 유급 생리휴가도 주고 연차휴가도 주고 그러면 여러분 자영업자는요. 이제 끝장입니다. 제가 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저 사람도 경제를 모르는구나.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무식하지 않을 텐데. 아니 서울대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만 좋아서 서울대 들어간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갔다가 대선 후보는 고사하고 이제는 좌충우돌 장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봐야지 대한민국을 보지 않고 말입니다. 본인의 어떤 영달만 생각하는 이 국가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 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투사처럼 행동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한다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주 52시간제는 아직도 발표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도 결국은 정치인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